시어머니의 보험 수익자가 어느새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간병을 핑계로 집 명의까지 요구했다던 그 며느리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수술을 앞둔 시어머니는 마지막 서류에서 진실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모든 친절이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조용하던 집에서 가장 끔찍한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공감과 솔직한 의견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늦은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은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관절이 더 심하게 아팠고 수술 날짜도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은희는 아파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언제나 하루를 넘기던 사람이었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안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부지런히 챙기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 어머니, 약은 제때 드셨어요? 며느리 지안의 손에는 따뜻한 물컵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살뜰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어려운 어딘가 미세한 이질감도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신뢰받고 성실하고 말을 곱게 하는 사람. 아들 준호와의 관계도 원만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엔 늘 환한 미소가 있었지요. 하지만 은희는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안의 친절함이 너무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지안과 한 집에서 살게 된 건 은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던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지고 무릎이 자주 붓곤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회사 업무가 많아 자주 챙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먼저 나선 사람은 며느리 지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은희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 후부터 며느리 지안은 은희의 일정 대부분을 맡았습니다. 병원 예약, 약 챙기기, 검사 일정, 각종 서류. 하루에도 몇 번씩 상태를 확인했고 필요하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초반엔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 아니라 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이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요즘 사기도 많아요. 어머니 휴대폰, 우편물은 제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말은 맞았지만 은희는 점점 자기 삶의 조각들이 며느리 지안에게 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희는 오래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삶을 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집 한 채, 소소한 적금, 그리고 여러 개의 건강보험.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차곡차곡 관리해온 삶이었지요. 그러나 며느리 지아는 보험 이야기를 유난히 자주 꺼냈습니다. 병원비도 점점 늘고 기존 보험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별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보험은 복잡했고 기억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저녁 해가 지고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시간. 은희는 소파에 기대시고 있었고 며느리 지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시고 나면 혼자 지내기 힘드실 거예요. 집도 오래됐고 혹시 우리 부부 명의로 바꿔두시면 어떨까요? 제가 끝까지 간병해 드릴게요. 은희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 그리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묘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아직. 요즘 세상에 대비해야죠. 어머니 힘들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말은 다정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며느리 지안이 자신을 감싸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듯 했지요. 며칠 뒤 수술 전 안내문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던 며느리 지안이 보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시선이 한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수익자 박지안. 은희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뀐 수익자.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지안이 자신의 삶 곳곳을 너무 정확히, 너무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안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이면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더 큰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은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안이 보험 서류를 정리하던 그날 이후 은희의 마음에는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균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전화, 우편, 은행 서류. 며느리 지안이 제가 챙길게요라며 먼저 손댔던 모든 것들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부엌을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지안은 평온한 미소로 국을 퍼주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변함없었지만 은희는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며느리 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약 먹으면 좀 나아.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내 보험이 언제 그렇게 바뀐 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혼자 가기 어려웠고 스마트폰은 자신에게 아직 낯설었습니다. 며느리 지안은 식탁 위에 놓인 안내장 봉투를 가볍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더 있어요. 제가 한 번에 다 챙겨드릴게요. 은희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맡겼던 일들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지만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었지요. 아들 준호는 은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 지안이가 많이 도와준다며?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해줘. 하지만 그 말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진명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안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집을 나서자 은희는 조용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서류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어느 것이 최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며느리 지안이 적어둔 메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 한 줄의 글씨가 이상하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지안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내일 추가 검사 가야 한대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투는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친절이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것 같은 느낌. 도움을 주는 손이 아니라 모든 걸 쥐고 놓지 않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용기를 내어 보조금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문자함, 앱, 설정. 어디를 봐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몇 번 탭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생각났습니다. 동네 복지센터 거기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볼 수는 있을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 지안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의 검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며느리 지안은 자연스럽게 은희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제가 더 보관할게요. 그 말에 은희는 재빨리 손을 렸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들고 갈게. 며느리 지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잃어버리시면 괜찮다. 그냥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가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움켜쥐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는 지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점점 걱정돼. 혼자 다니시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 집 명예 바꾸는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 아들 준호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엄마하고도 더 이야기해야지. 며느리 지안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작은 균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며느리 지안은 생각에 잠긴 듯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은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보험 서류, 병원 안내장,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들은 의미심장한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지. 그 한마디가 은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은희의 마음은 갈등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파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결코 계획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했던 이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점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안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은희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한시도 편할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며느리 지아는 더욱 살뜰해졌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작은 움직임도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그 친절이 감사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며느리 지안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은희는 조용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많아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희는 서류를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아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 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내일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이후부터 며느리 지아는 은희가 무엇을 하는지
더 세심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무슨 문자예요? 제가 봐드릴까요? 모든 것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은희는 점점 자신의 생활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희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정확히 알고 싶었지요. 어느 오후 며느리 지안이 시장에 간 사이 은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안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세요? 은희는 놀라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려던 거예요? 그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잘못 눌렀다. 짧은 대답. 그 안에 두려움을 감추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든 집안에서 냉장고에 미세한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며느리 지안이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은희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렀습니다. 은희는 잠시 기대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라도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혼자 뭘 하려고 하셔서 걱정돼. 은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 무슨 일 있어? 은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멸금한 침묵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그 말 뒤로 은희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 지아는 다시 진명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고 나면 집도 관리해야 하잖아요. 우리 부부 명의로 바꿔두시면 절차가 훨씬 편해요.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 말에 며느리 지아는 눈빛을 잠시 움찔하듯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머릿속은 흐렸습니다. 수익자 이름 변경 날짜, 서명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지. 그때 문틈 아래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지안이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서류를 접어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 말투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현실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끝은 곧 터져나올 커다란 균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여전히 살뜰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의 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갈등의 그림자는 이제 피할 수 없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병원에서 온 안내 문자 한 통이 모든 긴장을 터뜨렸습니다. 문자에는 새로운 보험 약관과 수술 관련 비용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신 번호가 낯설었습니다. 은희는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 모습을 며느리 지안이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볼게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자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은희는 분명 봤습니다. 며느리 지안의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면서 무언가를 지우는 모습을. 은희의 손등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함이 문제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는 공간, 침묵이 누적되는 공간. 그날 밤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두려움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안이 장 보러 나간 틈을 타 은희는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안내문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며느리 지안이 바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은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우편 좀. 제가 열어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은희는 말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우편함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조금 더 닫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안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께서 요즘 혼자 뭘 하려고 하셔 위험할까봐 걱정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안의 시선이 옆에서 조용히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 말은 은희에게도 준호에게도 그리고 며느리 지안에게도 서로 다른 무게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지안은 아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천천히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낯선 냉기가 자리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의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통증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작은 희망의 단서가 찾아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보험 약관 변경 안내문이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 그리고 그 종이 맨 아래에는 수익자 변경 요청 서명이 복사된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필체와 달랐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절망 속에서 생긴 아주 작은 결심.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약관 안내문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란의 필체는 분명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확신이 싹 텄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며느리 지아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아나, 오늘은 내가 병원 서류 좀 챙겨볼게.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 지안이 곧바로 말렸겠지만 그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괜찮다.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은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 은희가 잃어버렸던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지팡이를 짚고 근처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 직원은 은희의 설명을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 확인 방법, 상담 창구를 알려주었습니다. 은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믿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센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감당하기엔 힘든 문제예요.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은희는 잠시 멈춰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귀가한 뒤 은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아들 준호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멸균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은희는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 변경 이야기, 우편물 이야기, 며느리 지안의 과도한 통제,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아들 준호는 듣는 내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서 얼마나 힘드셨어? 그 말에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보험 우편물 명의 문제 다 확인해야겠어. 며느리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나, 나도 사람이다. 내 일은 내가 알고 싶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깊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 지안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화는 길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보험사에 연락해 다시 확인했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경된 내역, 신청 기록, 서류 보관 내역까지 작은 의심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지안도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랬다는 말,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었다는 말, 조금씩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며느리 지안의 진짜 속마음을 들은 듯 했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아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그 말은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립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스스로 전등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은 다가올 마지막 장을 향해 은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게 웃음이 터지는 곳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부딪히던 긴장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조용히 찬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숨쉬는 게 얼마만이람. 작은 혼잣말을 읊조리며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보험 문제는 회사 휴가까지 내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변경된 수익자 명의는 원상복구되었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어머니 손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안 역시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서류를 먼저 가져가거나 어머니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앞서 나갔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방 안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었던 낡은 사진, 어린 시절 아들 준호의 편지 몇 장,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작은 흔적들. 그 속에 섞여 있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들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은희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아, 내가 그동안 말을 너무 늦게 했다. 미안하다. 부드럽고 깊은 울림이 담긴 말. 며느리 지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왜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말은 의외로 떨렸고 솔직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현재를 바꾸고 싶은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호도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다 잘 모르고 지나친 게 많았던 것 같아. 짧지만 서로에게 닿는 말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 당일 아침 햇빛이 병원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렵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 지안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크게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희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고 첫 번째로 보인 얼굴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잘했어. 이제 걱정하지 마. 그 말에 눈가가 가만히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태어나던 날 은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살아보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 지안이 미역국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은 단순했지만 마음은 깊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하던 중 며느리 지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너무 앞서지 않을게요. 어머님 일이면 어머니 뜻대로 하셔도 돼요. 은희는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마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지안아, 나도 너 고맙다. 힘든데도 내 옆에 있어줘서. 그 말에 며느리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햇빛 좋은 오후. 은희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편해졌고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주말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왔고 며느리 지안도 한 걸음씩 거리를 조절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로소 예전보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난 일엔 상처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행복해도 괜찮겠다. 그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도착한 평화였습니다.